이어서 보상 및 집단 대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의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이시고 법무법인 다분인정의 대표 변호사이신 박승용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변호사의 박승용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빨리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지금 다 배포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블로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거는 사업 개요랑 향후 일정 앞서 토지 보상금이 한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쯤 책정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대토 중에 뭐 1인 대토, 수인 대토가 있는데 집단 대토는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정서 납품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LH가 평가사들한테 14개죠. 14개 평가법인에게 요구한 감정서 납품 기간은 4월 말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 보시면은 광명시형 공공주택지구고 7개 동이고 사유지 기준 한 270만 평입니다. 국공유지 합치면 380만 평 정도 되고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주된 사업시행자가 LH고 부수적 사업시행자는 GH랑 경기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구계획에 나온 총 사업비는 14조입니다. 14조. 이 14조에는 보상비랑 토목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연간 재원 조달비를 보면 26년, 27년, 28년 쭉 요게 이제 토지 보상비 정도 될 건데 토지 보상비 합계하면 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얘네들 지구계획에 나온 걸 제가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8조 8천억에 우리가 사유지가 270만 평이니까 270만 평을 나누면 평당 한 320만 원. 그러니까 세로가동지가 얘네들이 기준 금액을 한 320만 원 잡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구역은 딱 이렇게 돼 있죠. 목감천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시랑 광명시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개발된 하안 2지구가 있고 이게 작년에 보상됐죠. 그 다음에 광명 학원지구 22년도에 보상됐습니다. 하안 2지구, 광명 학원지구. 그 다음에 24년도에 보상된 목감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 목감천 주변에 다 보상이 됐습니다. 24년도에. 그래서 그런 과거에 학원 2지구, 그 다음에 하안 2지구, 학원지구, 목감천 정비사업의 보상이 얼마 됐는지 확인해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고 일단 생활권 보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권 보상 기준이 주민공납일이 21년 2월 24일이니까 우리가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대책 대상자는 요날 1년 이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고 기업이전 대책 대상자는 요날부터 기업을 하셔야 되고 생계대책 대상자도 요날 1년 이전부터 해야 되고 대토보상 대상자도 요날 1년 이전부터 땅을 소유하지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년 2월 24일 이후부터 만약 땅을 소유하면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으로 받는 보상 기준일은 22년 11월 29일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가 22년도 표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지정물은 22년 11월 29일 날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이 다 보상됩니다. 눈에 보이는 요날 기준. 그러니까 요날 이후에 설치한 건 보상이 안 되고 요날 이전에 설치한 건 보상됩니다. 영업보상, 농업보상도 요날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거나 농사를 진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요건 뭐 기본적인 거고 뒤에 넘기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색깔은 잘 안 보이지만 요 녹색이 자연 녹지지역이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특별관리지역. 그 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일부 이렇게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13.9%고 자연 녹지지역이 86%입니다. 대부분 이제 녹지지역에 해당되겠죠. 우리 사업지구는 20년도에 이제 한번 시행했다가 25년도에 취소됐죠. 중간에 이제 개발자금이 해제되면서 개발 못하게 하려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제 묶어놓은 거죠. 그게 25년 4월 30일 날 해제됐습니다. 25년 4월 30일 날 해제됐는데 얘네들은 보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기존의 학원이나
목감체 지금 이사할 때 전부 다 특별관리직으로 보상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 특별관리직으로 지금 보상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평가는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 이렇게 7명이 있죠. 사업시행자 추천평가사 7명이 있고, 얘네들이 일단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가 저번 주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가격을 대충 어떻게 하겠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30일 날 이거 14명이 같이 만나요. 14명이. 그래서 가격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빨리 되면 금액이 빨리 나올 거고, 합의가 천천히 되면 한 지금 3월달, 4월 말까지지만 한 5월, 6월달까지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무조건 올해 내에는 협의 통보됩니다. 빠르면 6월달에 통보되고 늦으면 10월달에 통보됩니다. 빠르면 6월달, 늦으면 10월달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게 늦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늦는다는 거는 얘네 둘 사이 가격 차이가 10% 범위 내인데 얘가 많이 냈다는 거죠. 금액을. 그죠? 금액을 많이 냈다는 거니까 또 주민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면은 얘 더 많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대충 일을 했을 때, 대충 열심히 일하면 더 높게 나오겠죠. 대충 일하고 얘네들은 그냥 지네 의견 고사하고 이랬을 때 나올 금액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하다 이러면 나중에 이 금액이 잘못됐다 다투고자 할 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거는 전문으로 하니까. 그래서 님이시면 토지보상은 공시지가 곱하기 지가 변동률 곱하기 품등 비교를 가지고 공시지가 몇 프로 이렇게 보상됩니다. 이렇게. 근데 공시지가는 정해졌어요. 21년도로 할 거냐, 22년도로 할 거냐.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21년도로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1년도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21년도.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예로 들어놨어요. 예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범암로가 있고, 범암로 여기 쭉 가면 한 이지구가 있죠. 범암로 여기 광명로. 지금 우리 대책이 통합대책에 대책이 사무실이 열죠. 광명로랑 범암로 사이 교차로에 있죠. 교차로 대책이 사무실. 그럼 요 화면에 표준지 22년도 표준지 공시가를 해보면 딱 이렇게 9개입니다. 9개인데 21년도랑 22년도랑 변동률을 보면 다 15%, 20%, 16%, 16%, 11%, 15%, 11%죠. 근데 여기 보면 30%씩 오른 게 있죠. 요거는 이분들이 공시지가 할 때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광명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광명은. 근데 시흥시에 이의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광명시 전체 공시지가 변동률이 14%예요. 14%. 요거보다 1.3배 이상 변동하면 21년도로 소급해. 그죠? 그 전체로 보면 이게 우리 사업지구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광명시, 시흥시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해서 1.3배 이상 높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몇 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냐면 21년도 표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죠? 21년도니까 뭐요? 요걸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요게 뭐요? 지가 변동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제까지 21년도부터 어제까지 17%니까 지가 변동률 17% 곱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그냥 고가격이겠죠. 고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공시지가 시세가 저렴하니까 시세 보증치가 2.5다. 그럼 2.5 곱해서 보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시세 보증치 2.5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14명이. 평가사 14명이. 그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요 땅입니다. 요 땅. 6번 예시. 요게 범안로. 요리 가면 하안이지구입니다. 하안동. 요리 가면 범안로. 요게 강명로고, 우리가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하동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죠. 강명로. 그러면 요 땅 한번 예시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상금이 산정되냐면 요 땅 21년도 평균 공시가가 66만 9,500원. 그죠? 지가 변동률이 13%. 그죠? 17%, 좀 오이겠네요.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품등 비교는 내 걸로 내 땅 평가니까 1. 그 다음 공시지가 몇 배 할 것인가? 2.5배 할 것이냐? 이러면 2.5. 이래가지고 평당 615만원 책정되고. 이게 사업시행자 추천이면 얘하고 얘 차이는 무조건 감정평가사 안 뜯겨봐도 8%다. 8%. 그러면 얘는 2.7을 낼 거고, 그러면 665만원. 평균 내면은 640만원. 이렇게 통보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를 2.5배 할 건지, 3배 할 건지, 2배 할 건지, 2.7배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14명이. 이해되시죠? 네, 그죠. 좀 말이 빠른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넘기셔가지고, 그럼 보상 사례를 볼게요, 보상 사례.
우리 하안 2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대칭 성취역이라고 그랬죠? 범안도를 쭉 따라가면은 여기 하안 2지구가 있습니다. 하안 2지구 보상을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도로가에 있는 그 광대로 면접하는 토지는 평당 2,700만 원, 작종지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전 광대로 그 큰 대로 4차선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게 820만 원,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 접하는 게 630만 원, 그 다음에 안쪽에 1차선 도로에 접하는 게 450만 원, 그 다음에 임야가 12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여기가 2,7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에 2차선 도로에 접하는 게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 도로에 접하는 게 820만 원, 요 안쪽에 2차선 도로에 게 630만 원, 1차선 도로에 접하는 게 요게 뭐예요? 450만 원 보상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상 기준할 때 보통 1차선 도로에 접하는 농지 기준에서 비율로 따집니다. 그럼 요게 450만 원. 그죠? 요게 450만 원 되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랑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개발제한구역이야.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죠.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농지나 관리지역 농지나 관리지역으로 평가하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농지는. 그런데 잡종지랑 창고용지, 목장용지는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창고용지를 바꿀 수 있어요. 관리지역은 훨씬 더 행위 제한이 완화돼 있어. 그러니까 요 비율,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은 세로가 농지를 100으로 두면 목장용지가 120, 잡종지가 160, 대지가 350, 3.5배인 이게 100이면 1.2배, 1.6배, 3.5배. 그러니까 이게 350만 원이면 이게 420만 원, 560만 원, 1220만 원 이렇게 평가되는데 우리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특별관리지역은 이 목장용지랑 잡종지의 행위 제한이 훨씬 완화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보다. 그래가지고 요게 100이면 요게 이제 이 개발제한구에 요게 350이면 요거는 대지는 또 비슷하겠죠. 대지도 이제 용도 변경이 훨씬 자유로워요. 약간 높아져. 1400.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700, 잡종지는 840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걸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 우리 목감천 정비사업에 보상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상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감천이죠. 목감천에 쭉 표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기준되는 금액. 이건 언제냐면 24년 12월 20일이니까 딱 1년 된 거예요. 1년 좀 넘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농지가 평당 얼마 나왔어요? 300에서 310만 원 나왔어요. 다. 이렇게 쭉 보시면 농지가 310만 원. 그 다음에 도로가 차가 못 들어간 농지가 278만 원. 임야가 99만 원. 잡종지가 얼마예요? 원래는 요거에 한 1.6배 나와야 되는데 740만 원. 그 2배 이상 나왔죠? 잡종지가. 그죠? 그래서 특별관리구역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보상될 게 한 어느 정도 보상 예상되냐면 이렇게 보상될 겁니다. 만약에 농지가 300만 원 나오면 목장용지 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2배. 그러니까 700 정도 나올 거고 잡종지는 2.4배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이 특별관리지역 지금 현재 사례로 보면 840만 원 나올 거고 대지는 한 4배 1,400만 원 나올 거고 임야는 농지의 30% 해갖고 105만 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대충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열심히 해서 이 금액이 오른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오르겠죠. 어차피 비율로 산정되는 거니까. 특정 개인의 금액을 협의금은 절대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거 대장 뗐을 때 요게 전답 가수원이다. 이러면 전답 가수원이고 1차선 도로에 접한다. 그러면 요렇게 목장이다. 근데 1차선 도로에 접한다. 한 요 정도. 잡종지다 1차선 도로에 접한다 이 정도, 대지다 1차선 도로에 접한다 이 정도. 물론 도로가 2차선 도로에 접하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에 접하고 이러면은 가격이 확 깎입니다. 또 그 도로랑 용도가 가장 가격을 큰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장하는 게 그러면 과연 만약에 특별관리지역이 아니고 그냥 자연녹지로 평가되면 어떻게 평가되냐? 자연녹지로 평가되면 이게 대지는 가격은 비슷해요. 돼지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 농지 가격은 350만 원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용도가 훨씬 용도 전환이 쉬우니까 이거는 한 870만 원, 목장은 1000만 원, 잡종지는 1200만 원, 임야 525만 원. 그래서 여기서 특별관리지역이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어디예요? 농지랑 임야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이라서 우리가 이걸 보면 개발제한 구역보다 특별관리지역이 좋아요. 특별관리지역이 만약에 아니라면 자연녹지로 평가되면
보통 가격 비율이 농지를 100으로 두면 대지 160이에요. 얼마 차이가 안 나, 실질적으로. 그죠?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평가된 게 타당하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주장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평가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면 지금은 있어요. 원래 용도지역은 하는데, 우리가 취소 당시에 우리 용도지역이 뭐였어요?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취소되니까 이게 용도지역은 자연독지역으로 바뀌었어. 근데 당시 법령에 개발자구역은 하는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자연독지역으로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랴부랴 뭐요? 2015년 5월 30일 날, 그죠? 5월 달에 뭐냐면 특별관리지역을 만들었어. 이걸 광명시형 개발을 못하게 위해서. 그리고 이 특별관리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한 곳뿐이 없어요. 어디? 광명시흥뿐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특별관리지역은. 그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개발을 못하게 만들면서 상대적으로